자, 2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표현대리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표현대리는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길래 가만히 봤더니 진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데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기본적으로 선의무과실이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선의무과실의 상대방만이 보호받을 법익을 가지고 있는 거지, 대리권도 없이 대리행위했던 무권 대리인이나 또는 거기에 원인을 제공했던 본인이 보호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고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은 굳이 뭐 지금 들은 설명만 가지고도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지금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이게 뭐냐, 뭐 실무에 써먹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집안일 해결 절대 안 됩니다. 집안일 해결 절대 안 돼. 이거 갖고 집안일 해결하려고 그러면 제가 장담합니다. 100전 120회입니다. 100전 120회니까 절대 이거 갖고 안 되고 그냥 시험 보는 데만 쓰겠다야. 그러니까 시험 볼 때 필요한 것만. 표현대리 제도가 뭐죠? 됐어. 그냥 느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거. 알아야 되는 건 줄 쳐주는 것만 알면 되지, 나머지 느낌만 가지고 가면 그냥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표현대리 성립 그러는데요. 표현대리는 누구를 보호한다 그랬어요? 상대방인데 그 상대방은 누구냐? 직접 상대방이죠. 자,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권대리인지 유권대리인지는 언제만 기준으로 한다고? 대리행위 성립 당시만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아시겠죠? 대리행위 할 때는 대리권이 없었는데 나중에 대리권 줬다는 거예요. 그럼 1번, 2번 행위는 대리권 없이 했고 3, 4, 5번 행위는 대리권 가지고 했다고요. 그럼 1, 2번도 유권으로 바뀌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대리행위할 당시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죠. 그럼 이때 상대방은 누구냐? 대리행위할 당시에 상대방이래야지 이후에 전득자는 이 권리를 승계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무권대리 상대방이야, 아니야? 아닙니다. 무권대리는 얘하고만 했죠? 네. 얘는 상대방하고 거래를 한 전득자인 것이지 이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아닌 거야. 그럼 표현대리의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얘기는 저기서 상대방 병만 생각해야 돼? 정도같이 생각해야 돼? 병만 생각해야 되죠. 다만 본인이 추인할 때는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니까 병한테 추인을 하든 정한테 추인을 하든 어쨌든 7월 10일자 저거 추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인은 전득자에게도 한다는 얘기지, 표현대리가 성립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할 때는 상대방 죄만 가지고 봐야 된다고. 병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대리 성립과 그 효과의 동그라미 1번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대리 성립은 표현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표현대리 규정의 적용 범위라 그래서 거기 2번에 쭉 나와서 저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2번에 동그라미 1, 2, 3, 4번까지 나오죠? 요 내용은 전체적인 정리인데 요건 끝나야 알아요. 지금서부터 계속 정리해 드릴 거야. 해 드릴 건데 요 내용은 이제 1월 달에 보면 머릿속에 있을 때 전체적인 총령 정리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290페이지에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자, 한번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291페이지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나오죠? 이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페이지 정도를 한번 넘겨보세요. 2장. 그러면 295페이지에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나오죠?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296페이지. 거기 표현대리의 효과가 나오죠? 요게 이제 별표 3개짜리요. 요게 별표 3개짜리고 거의 다 답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126조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부터 하는 건데 이미 설명 아까 한 3번쯤 한 거예요. 그러면 양쪽 가로 1번에 표현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 아까 했죠? 그거 줄쳐 놓으시고요.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표현대리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도 줄치면서 쫓아갑니다.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는 한 본인은 무권대리로서 추인을 할 수 있겠으나 본인이 표현대리 주장할 수는 없죠. 표현대리 누구만 주장한다고? 상대방만이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양쪽 가로 2번도 주십니다. 표현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모두 귀속된다죠. 근데 어떻게 귀속된다 그랬어요?
전적으로 귀속된다 그랬잖아. 전적으로. 그죠? 그 얘기가 동그라미 2번에 나와요. 자, 본인은 표현 대리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고 줄치면서 쫓아갑니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률을 유추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양쪽 가로 3번에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입니까? 유권 대리입니까?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데도 무권 대리인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에 가면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까지 줄쳐놓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으로 가면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줄칩니다. 이로써 상대방은 충분히 보호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맨 밑에 296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4번이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이로써 상대방은 충분히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무권 대리로서 계약에 철회도 하지 않으면서 135조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97페이지 가면 이제 피나레가 나오네요.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효력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표현 대리에 관한 법률도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 결과 본인이 대리 행위에 대해서 계약상 책임질 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면 그냥 무효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 표현 대리는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전체적인 효과만 봤죠? 네. 그럼 거기 밑에 보니까 24의 기출문제가 하나 붙어 있죠? 이번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옳지 않은 건데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무권이 유권으로 전환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라 그랬죠? 예.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률 유추 적용해서 책임 경감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의 경우,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배워야 되고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는 부부입니까? 아닙니까? 사실혼 관계. 혼인신고 안 했는데 부부라고? 예, 사실혼의 배우자는 우리 관습법상 배우자라고 얘기했죠? 예. 근데 이게 자꾸만 지난주에 가르쳤어도 요번에 또 사실혼의 배우자 그러면 또 기분이 안 좋아. 왜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거야? 이러면서 그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살아본대. 그래서 그게 뭔 차이가 있냐? 그랬더니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차이 없는데 그냥 서류상으로 이혼으로 되는 거하고 서류상으로 이혼이 아니고 실제로 살다가 이혼한 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 눈소금 차이지. 뭔 사이가 있어요? 없어 그런 거. 이 관념이 참 조금 이상하게 바뀌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부부예요. 그럼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그럼 뒤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권한 넘은 표현 대리 성립하는 거고, 무권 대리를 장기간 동안 방치해둔 사실만으로 무권 대리에 대한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죠.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은 표현 대리와 무권 대리를 묶어서 한 문제를 냈는데 협의의 무권 대리에 관해서는 지문 하나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시험에는 이게 또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에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표현 대리의 전체적인 효과를 자꾸만 강조하는 게, 여러분은 표현 대리의 전체적인 효과가 한 개나 두 개 정도 지문이 들어가고 협의의 무권 대리가 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건 꼭 4개는 내야 되는데 똑같이 이렇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협의의 무권 대리에 관한 문제를 답으로 집어넣고 표현 대리에 관한 문제나 조금 아까 얘기했던 공통점이 있죠? 요거 중에 하나를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기 답은 표현 대리의 공통점에서 답이 나왔죠? 요거는 작년 강의를 들으셔도 여기서 무조건 나온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요번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아시겠죠? 저 빨간 화살표하고 여기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답이 나오고, 그 대신 표현 대리의 효과는 답이 아닌 걸로 1개 내지 2개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꼭 그렇다 이건 아니에요. 또 항의 들어올라, 그죠?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 예. 예? 녹화됐으니까 책임져야 돼요? 알았어요. 예. 자, 그럼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우리 표현 대리에서부터 볼게요. 표현 대리 125조의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가 있죠. 자,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갑이 있고 상대방 병이 있고 여기에 을이 있는데 갑이 병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나의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제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입니다. 대리인이라고 했고요. 을의 대리권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해서 범위까지 결정을 해 준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던 거죠. 참 이상한 사람이죠. 대리권 수요 표시했으면 대리권을 수여하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저런 얘기를 하지 말던가 이상한 짓을 했는데 더 이상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얘한테 대리권도 안 받았는데 갑하고 병 사이에 저런 대화가 있었는지는 어떻게 알고 찾아가고 저 기다리셨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병이 누구신데요? 저 을이요, 을. 갑한테 통보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병은 지금 누구 기다리고 있었어요? 을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갑한테 통보 받았잖아. 을한테 대리권 수여했다고. 그러니까 을이 와서 법률행위 하겠거니라고 믿고 있는데 진짜 을이 왔죠. 얘는 무슨 작두 타는 사람인가 봐. 남들이 한 얘기 다 하나 봐요. 막 이렇게 공중에 돌아다니는 대화를 다 듣는 사람인가 봐요. 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실제 여기서도 나오는 판례는 을이 갑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이사야, 이사. 이사인데 퇴직하고 난 다음에 조용히 점잖게 사는 게 아니라 이 회사 바로 옆에다가 연락사무소, 총판 대리점 이런 걸 차려놓고 진짜 총판 대리점 아니거든요. 자기가 회사 재직 중에 했던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레저 이렇게 콘도 같은 거 분양하는 회사거든요. 회사에 이사로 있던 자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옆에다가 총판 대리점 연락사무소라고 하는 회사를 차려놓고 이 회사에 특별 우대 회원 모집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 우대 회원으로서 그 뭐 이익은 그러니까 이익은 한 2배 정도 되는데 가격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콘도 회원권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상하니까 여기다가 물어봤다니까. 아니 진짜 이게 총판 대리점이요? 라고 했는데 저 회사에서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조사가 나가야 되는데 그 이사가 하는 거야. 그 별거 아니야. 그러고 방치해버렸지 뭐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 산 거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샀어요 이걸. 샀는데 나중에 회사에서 본사에서 뭐라는 거 그 우리가 발행한 거 아니요 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한 사람이 여기다 물어봤대죠. 물어봤으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치 안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얘네 둘 사이에 얘기를 알고 가겠냐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이렇게 대리권 수요 표시를 할 때는 직접 개인적으로 해도 되지만 신문 광고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신문 광고를 얘가 봤다. 그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신문 광고를 얘가 봤다는 건 어떻게 알고 찾아갔을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거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다 나오면 대리권 수요 표시라고 하는 건 법정 대리에 적용을 해요. 임의 대리에만 있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여기는 대리권 수요 표시라고 하는 게 없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부여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임의 대리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게 되면 얘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죠. 그 대신 상대방은 어떤 상태여야 되는가요? 선이면서 무과실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누가 입증할까라고 했는데요. 이건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스스로 표현 대리를 입증해야 될까요? 아니면 갑이 본인이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될까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면 표현 대리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라는 걸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 아니면 갑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갑이 입증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취지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부수적인 것들은 쫓아오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 초보자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별도로 공부해야 되는 것 같지만 기본적인 개념이 표현 대리는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한다면 이건 갑이 입증해야지. 그렇죠?
뭘 입증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갑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125조의 표현들이고요. 이 모든 표현들이는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다 적용이 돼요.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다 적용이 된다.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보긴 볼 건데, 근데 복대리는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129조의 표현대리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125조 표현대리는 낼 게 좀 있어. 임의대리에만 적용한다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콘도에서 판례 하나 있었죠. 요거가 낼 게 있어요. 근데 129조의 표현대리는 낼 게 없어. 그래서 복대리 하나 가지고 거의 내는 편이에요. 그랬더니 몇 년 전에 126조에서 복대리인의 행위로 나왔다 그랬더니 129조에서 나온다는데 126조에서 나왔다 그래갖고 굉장히 또 곤란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빠짐없이 다 적용되는데 주로 저기서 나온다 그랬지 저기서만 나온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기도 복대리인의 행위로도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125조 한번 보시면요. 여기 법조문이 되게 재밌게 돼 있어요. 칠판에 이제 보고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 표시한 자는 그랬어요. 제3자는 누구예요? 여기 병이죠, 병. 타인은 누구야? 을이잖아요. 그 표시한 자는 누구죠? 갑이죠. 표시한 자는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범위도 정해줬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책임지지 않는다죠. 자, 거기 보니까 얘한테 대리인이란 말을 한 번도 안 쓰고 있죠. 왜냐하면 얘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란 말을 한 번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조금 이따 이제 126조, 129조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나는데, 앞에 우리가 요건 전체적인 정리 내용이지만 다음 달에 해야 이해가 된다라고 했던 거 있죠?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던 자의 행위요, 없던 자의 행위. 없던 자의 행위가 있어야지. 처음에 대리권이 있던 자는 아닙니다, 얘는.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만 적용해요? 임의 대리에만 적용하지 법정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거기도 이제 법조문에서 이미 설명할 거 많이 했고요. 그 요건에 보시니까 대리권 수요 표시를 했어야 되죠. 그래서 대리권 수요의 표시 있지 않습니까? 요거 줄쳐놓고요. 3번으로 가시면 돼요. 대리권 수요 표시는 무슨 행위다? 불요식 행위다. 표시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럼 뭐 명시, 묵시, 구두 서면 다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니은으로 갈게요. 니은. 그 표시의 상대방은 특정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신문, 광고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됐죠? 그 다음에 디귿도 줄쳐야 됩니다.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란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요 표시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디귿은 밑에 있는 판례하고 쭉 화살표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호텔 등의 시설 이용 우대 회원 모집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해서 회원 모집을 안내하거나 입회 계약 체결하는 것을 승낙 또는 묵인했다면 제125조 표현들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아까 콘도에서 이사님 얘기했죠. 예, 특별 우대 회원 모집 계약에 혜택은 2배가 넘는데 가격은 절반으로 깎인 콘도 회원권을 파는 거예요.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4배나 이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가격 2분의 1로 깎여 혜택은 2배요. 2 곱하기 2는 4라는 거 잘 모르시는 분 없죠? 자, 그 다음에요.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임대차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임대차만 해야 되는 거지. 임대차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 권한이 넘었죠. 네. 그래서 권한이 넘었다. 오호, 동그라미 2번 줄치는 거죠. 표현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했다. 그럼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게 된다. 이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금방 할 거니까 지금 좀 줄 좀 쳐놓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은 누구냐? 상대방은 동그라미 2번에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동그라미 2번 찾으셨나요?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그 니은 보세요. 선의 무과실 누가 입증하냐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표현들이 책임을 면하려는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줄쳐놓으시고요. 적용 범위는
중간에 보니까 임의대리 적용하고 그러니까 임의대리 동그라미 치고 법정대리는 동그라미 X에 넣으면 되지. 임의대리에만 적용하고 법정대리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죠? 대리권 수요 표시란 말을 썼으니까 법정대리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6조의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입니다. 그럼 126조는 권한을 넘었다는 얘기는 대리권이 처음에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갑하고 상대방 병이 있고 거짓 나오면 여기에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 사람 체질에 딱 맞는 행위들이거든요. 예. 한국 사람들 옛날에 그 작가 황 누구신데 완장 채워주면 겁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한국 사람들. 이 완장 채워주면 팔을 여기 안 붙여. 그리고 완장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많이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체질이 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엔 잘 안 하지만 전에는 그 아침에 나가서 조기 축구를 했었어요. 한참 동안. 어떤 분이 급해가지고 축구합니까? 그땐 배 없었어. 조기 축구하면 가끔 가다 이제 젊은 애들한테 주장 완장 맡기잖아요. 그러면 60 먹은 분한테 반말한다니까 좀 똑바로 좀 해 이러고 그럼 바로 중간에 완장 뺏어버리죠. 그럼 이제 또 기죽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도 완장 채워줬어. 그래서 얘한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대리권을 수여하는데 큰 대리권이 아니라 요만한 대리권을 수여하죠. 그럼 얘는 대리인 맞지 않습니까? 예, 대리인인데 가서 요만한 행위 했으면 이게 유권 대리죠.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따만한 행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다가 반드시 써야 되는 게 뭐야? 나는 대리인입니다는 반드시 써야 돼요. 대리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무권이고 유권이고 따질 수가 없죠. 대리 행위를 했어야 되고요. 상대방은 대리권이 요만한 것밖에 없는데 이만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이만한 행위를 할 만한 권한이 있다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정당한 이유. 성립 요건 보시면요. 먼저 이걸 기본 대리권이라고 합니다.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본 대리권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한이 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판례 하나가 나와요. 딱 하나만 뺍니다. 못 뺀다고요? 다시 한번 못 뺀다고? 딱 하나만 빼는 거. 요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요. 왜 증권회사 객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은행 같은 데도 가면은 이렇게 띠두르고 민원 안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업무 실적을 올릴 때 서포트하는 그 업무 실적 재고의 지원 업무죠. 요거는 사실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 사례는 어떤 분이 우연히 증권회사를 들어갔는데 그 증권회사 민원실에서 이렇게 띠두르고 젊은 청년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오마나 이분이 그냥 평상시에 봤던 이상형이네. 애가 그쵸? 네, 그냥 들리는 얘기가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알랭드롱이라고 프랑스 옛날 남자 배우 아세요? 있어요. 멋지게 생긴 친구 있어요. 친구랜다. 연세도 많으신데 그분이 있는데 그분처럼 생겼대. 키도 크고 훨씬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형이 사모님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동상 누나 해야 되죠. 그래서 그냥 모든 예금 같은 걸 다 깨가지고 싹 다 거기다 맡긴 거야. 그래서 1인 매매라고 해서 그냥 전부 다 네가 알아서 투자해줘 이렇게 맡겼는데 이 사람이 펀드 매니저가 아니고 단순히 거기서 민원 안내 업무 실적만 제고해주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자기만 망가진 거야? 동네 아줌마 다 데려간 거야? 야, 다 데려갔지 뭐야. 그래서 경쟁적으로 막 이렇게 줬는데 얘가 이거 가지고 도망가 버렸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고 나니까 그 도망가지 뭐 걔가 뭘 알아. 앉아서 알바 이거 하면서 이렇게 안내만 했는데 그리고 달랬어. 그냥 막 와가지고 그냥 막 갖다 맡길 테니 해달라고 그러니까 겁 없이 나가다 보니까 겁이 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증권회사에다가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니네 대리인 아니냐. 그래서 코딱지 반만한 대리권 가지고 엄청나게 큰 행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증권회사에서 양복 입고 띠두르고 있으니까 펀드 매니저인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직원인 줄 알았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니네가 책임져라 라고 했는데 기본 대리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한이 다 기본 대리권이었는데 그 판례에 의해서 딱 하나만 빠집니다. 이건 사실행위다 라고 해서 사실행위를 할 권한은 기본 대리권에서 싹 빼버립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뭘 알아야 돼.
건설회사하고 소송해서 못 이기고 금융회사하고 소송해서 못 이깁니다. 건설회사하고 금융회사는 뭐가 많아요? 똑똑한 사람이 많아. 무슨 돈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못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깨집니다. 갑자기. 그전에는요. 사실행위로서 사자의 고난도 사자도 사실행위밖에 할 게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심부름꾼들 왔다 갔다. 개한테 입에다가 물려주면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자라고 얘기했죠. 그 사자의 고난도 기본 대리권이라고 했어요. 근데 느닷없이 바꿔버리는 거야, 판례를. 그래서 사실행위 나오면 뭐죠? 증권회사 이렇게 연결하면 돼. 거기도 뭐 중간에 말 바꾸진 않으니까요. 증권회사 객장에서 업무 실적 재고 등의 지원 업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건 사실행위고 그건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 대리권이요, 아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이외에는 세상에 거시기권 기본 대리권이요. 머시기권 기본 대리권입니다. 저거는 기본 대리권이 된다고.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은요. 기본 대리권이 됩니다. 125조의 표현 대리권이 권한을 넘었다. 여기 대리권의 범위를 좀 넘었다. 그럼 여기 기본 대리권이 되는 거야. 그럼 129조의 대리권도 범위를 넘었다. 그럼 일로 온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한이 다 기본 대리권이 되는데 뭘 뺀다 그랬죠? 딱 하나. 딱 하나 그냥 알면 돼. 딱 하나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지. 증권회사 뭐 사실행위 이럴 필요 없어요. 딱 하나 그러면 시간 가면 그냥 착착착 그거구나. 답을 골라낼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돼. 너무 많이 알면 이거 터져요. 제가 막 터지잖아 지금. 재미없었어요? 자, 좋습니다. 성립요건에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한이 다 여기에 해당하고 엄청나게 범위를 넘어선 대리 행위를 했어야 되는 거죠. 대리 행위가 없었다 그러면 이건 뭐죠? 대리 행위가 없었으면 대리 행위 자체가 아니니까 무권이고 표현이고 적용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당한 이유는 우리 판례가 선이면서 무과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인 것이고요. 이 기본 대리권과 대리 행위 사이에는 서로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어쨌든 기본 대리권 가지고 권한을 넘을 땐 요만큼 넘든 이따만큼 넘든 권한 넘은 거 아닙니까? 세모난 거 가져가서 동그란 거 해도 권한 넘은 거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리권이 다 기본 대리권이 됐었던 건데 그럼 이 대리 행위를 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언제 기준으로 할까요? 계약 성립 당시야. 항상 표현 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은 계약 성립 당시 상대방인 거죠. 근데 저 계약 성립 당시 상대방이 이행기까지 유지했다. 그러면 계약 성립 당시에만 선의 무과실 즉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행기의 사정은 따지지 않는다고요. 항상 계약 성립 당시에요. 자, 요것도 이제 판례가 있는 게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에듀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 병이 여기 을하고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하고 있는데 실제 얘한테 위임장이나 기타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계약할 때는 안 확인했어요. 확인하지 않았다고. 깜빡 잊어버렸죠. 잔금 줄 때는 계약금 얼마 안 줬으니까 잔금 줄 때 가서 위임장하고 대리권이 있으시죠? 그랬더니 그때 예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제시했다는 얘기죠. 이걸 대리행위 할 때 확인했으면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데 대리행위 할 때는 확인하지 않고 잔금 줄 때 확인했다고. 그럼 대리행위 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그럼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은 본인이 직접 책임져야 되죠. 무조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법정 대리도 권한 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 대리에도 다 적용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엄청나게 많아서 시험은 주로 여기서 나오는데 이 대리인이라고 하는 자 있죠? 얘가 기본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와 관련된 판례인데요. 얘가요. 등기 서류를 가지고 다닌다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일체를 다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럼 갑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저걸 가지고 다닐까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갑하고 특별한 뭐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혈연도 없어요. 그냥 단순한 제3자인 거야. 그러면 제3자가 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싹 다 가지고 다닌대요. 그럼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니까 들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저 집에 들어가고 훔쳐갖고 나오는데 등기서류 훔쳐갖고 나와서 대리인으로 하고 다닐까요? 곧 걸릴 텐데. 그러니까 아마 등기서류를 소지하고 다니면 제가 분명히 대리인일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정을 해요. 정당한 이유로 인정을 하는데 등기서류를 소지하신 분이 부인이라는 거야. 이거 갑의 부인 을이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들고 다닌다. 그럼 대리권이 있다고 믿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믿으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 철칙이 있어요. 마누라 믿지 마세요. 자기 마누라 이외에 남의 마누라 믿으면 개망신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또 마누라 믿지 마세요. 그래서 부부간에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마누라만 믿어야 돼. 갑의 부인이 나는 갑의 대리인이고 부인이에요. 그러고 왔더니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냥 아름다우시네 이러면서 했다는 거야. 개망신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 부인은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관련 서류고 인감도장이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고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인이 들고 나왔다 그러면 진짜 남편이 위임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3자는요, 도둑질하러 들어가서 그것만 들고 나왔겠냐고. 그럴 리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들고 다니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데 부인이 들고 나왔다 그러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인이 들고 나온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도 있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이고 모든 가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부인이 다 한다고. 근데 부인이 남편 소유 부동산에 등기 관련 서류 갖고 와서 팔아먹은 거예요. 팔아먹었는데 이 부인이 그걸로 병원비에 쓰고 생활비 조달하고 남은 가족들이 들어가서 살만한 집을 이렇게 마련을 했다고. 그럼 그때는 남편이 위임을 했든 안 했든 부인이 그 조치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상대방이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부인이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믿었다면 그건 정당한 이유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전에 많이 나왔던 게 또 해외에 장기 유학 중이었다 남편이. 그때도 부인이 남편 명의의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학비 보내고 생활비를 썼다 그러면 그걸 정당한 이유로 인정했는데 요즘에 해외 장기 유학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내요. 그런 거 시험에 내면 여성단체에서 여성이 노예냐 이러고 나와가지고 이런 건 시험에 안 내는 거야. 팔자는 최고죠. 서울에서 부인이 다 알아서 하고 난 해외 나가서 공부한대. 최고죠. 부인이 최고야? 한국에 없어서? 밥 안 해줘도 되니까 부인이 최고요? 그래요? 확실히 우리가 남자들이 순진해기죠? 사고방식이 달라. 야, 자, 잠깐 보세요. 기본 대리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리권이 다 기본 대리권이 된다 그랬죠? 그럼 일상가사 대리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일상가사 대리하고 부동산 처분은 다른 거예요. 일상가사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남편 대신 등기부 띄워와라, 주민등록 등본 띄워와라 이런 정도고 부동산 처분행위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일상가사 대리가 인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왜 안 되느냐 궁금하시죠? 처분행위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아시겠죠? 일상가사 대리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자, 좋습니다. 이제 126조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 한 경우에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누가 입증하느냐라고 하는데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정당한 이유의 입증에 대해서 판례는 정당한 이유는 얘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병이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면에 우리 학자들은 표현 대리는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요? 갑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판례가 이걸 조금 달리 보고 있는 거예요. 법조문에 뭐라고 얘기했다?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당한 이유는 지 머릿속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다. 입증하기 가장 쉽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92페이지로 갑니다. 요건 볼게요. 요건에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지요. 그거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줄쳐 놓으시고요. 그래서 2번에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한 126조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 기본 대리권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다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25조, 129조의 표현 대리권,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사자 복 대리권, 사인의 공법상 대리권 다 싹 다 들어가는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밑에 있는 판례가 이상한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이제 여기는 없네. 뒤쪽에 가면 나올 겁니다. 거기 판례에 기본 대리권 수요로 볼 수 있는 경우 거기에 특정 행위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장을 보관시켰다라고 하는데 보세요. 요게 이제 이걸 떠올리시면 되는 거야. 저기 가서 인감도장 한 번만 찍어주고 와라 그런 거예요. 영업허가에 사용하라고 가서 그 서류에 도장이 지금 누락이 됐다니까 가서 하나만 찍어주고 와. 그래서 맡겼다고. 그럼 걔가 가서 한 번만 찍어주면 이건 유권 대리잖아요. 근데 200번을 찍었네. 도장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럼 처음 찍은 건 유권 대리지만 나머지는 199번은 권한을 넘어버렸죠. 근데 지 혼자 들고 나온 거야? 본인이 준 거예요? 본인이 줬잖아. 그러니까 권한을 넘었을 뿐이지 완전 무권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대리권 수요로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대리권 수요가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만을 교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감증명서가 뭐 하는 거예요?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찍힌 도장이 인감 도장이 맞다라고 하는 걸 비교해 보라고 동장이 발급하죠. 동장이 신고된 인감증명서에 보면 인감증명원부에 보면 요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이거는 이 사람의 인감도장이 맞다라고 하는 걸 동장이 발급을 해주는 거야. 증명서로. 그럼 여기 있는 도장하고 증명서에 있는 도장하고 권리 관련 처분 문서에 들어가 있는 계약서 같은 데 들어가 있는 도장하고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전혀 다르면 이건 인감도장이 아니고 본인이 아닌 사람이 법률행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인정이 되지만 이게 일치해봐요. 그럼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이게 일치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본인이 도장을 찍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도장은 찍은 처분 서류는 없어. 처분 문서는 없어요. 계약서는 없어. 근데 인감증명서만 줬다는 거죠. 인감증명서만 들고 뭐 하느냐고. 처분 문서가 없이 계약서가 없이 증명서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 아무 데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인감증명서는 처분 문서에 인감도장이 찍혀 있을 때만 효력이 있는 거죠. 인감증명서 한 장 딸랑 들고 다닌대. 이거 뭐 하죠? 화장실? 느낌 안 좋을 걸 이거 화장실에 가서 쓰면. 그죠? 쓸 데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인감증명서만 교부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출처해야 됩니다.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고 돼 있죠. 이러한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는 기본 대리권과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293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기본 대리권이 공법상 권리고 표현 대리 행위가 사법상 행위라도 어차피 전혀 다른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도 권한 넘은 거죠. 본조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그건 다 줄치셔야 돼요. 기본 대리권이 등기 신청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표현 대리인이 그 권한을 6월 넘겨서 대물 변제한 경우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 대리권을 인정한 경우 밑에 이제 기본 대리권의 유형에 일상가사 대리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이 기본 대리권 된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복대리인 이것도 무조건 되는 거예요. 뭐만 뺀다 그랬어요? 딱 하나 뺀다 그랬죠? 딱 하나. 그럼 그 1, 2, 3, 4번 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상의 부부가사, 일상가사 대리인 뭐 다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리권을 부정한 경우가 밑에 나오죠? 찾으셨어요? 예, 여기 보면요. 아직은 줄치는 거 아닙니다. 126조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 행위에 대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하는 바 출치입니다. 사실행위에 불과한 행위를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권한 초과의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까지가 한번 자르고 요것도 요 자체를 여기까지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로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 상담 권유, 위탁 매매 약정, 실적의 재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이를 기본 대리권으로 권한 초과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잘라서 똑같은 내용인데 2개 정도로 지문이 엮여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참 이상하죠? 위에 사자의 행위도 거기 저 위에 있는 판례 4번 보세요. 위에 있는 판례 4번. 줄치지 마시고 대리인이 아니고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라 하더라도 외견상 어떤 권한이 있는 것에 표시 내지는 행동이 있어서 상대방이 그를 믿었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대리 법률에 따라서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바뀌어버리죠. 예. 자, 좋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리고 양쪽 가로 3번 판례 밑에 보니까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후의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줄쳤죠. 그 다음에 126조의 상대방은 항상 법률행위 성립 당시 상대방 얘기하는 거예요. 협의의 무권대리든 125조든 129조든 126조든 그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얘기하지 전득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다 줄쳐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례가 또 잘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판례도 줄치면서 쫓아갈게요. 자,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있어서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해야 되고 또 자르고 거기서 자르세요. 슬롯으로.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무권 대리인이 매매계약 후 잔대금 수령시에 가서 본인 명의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매도증서 등을 상대방에게 제시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왜 그런 거죠? 계약할 때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행기에 보여줬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2개로 잘라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이 다수설은 본인이 입증하라고 하는데 판례는 상대방이 입증하라고 돼 있죠. 그것도 둘 다 줄쳐 놓으셔야 돼요. 그 입증도.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가 조금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의 인정 여부에 관해서 그 밑에 보니까 제3자가 본인의 권리 관련 서류 가지고 있으면 정당한 이유 인정하는데 등기서류 소지자가 본인과 친족관계 특히 부부인 경우에는 관계서류 입수가 용이하므로 본인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혹시 남의 부인이 남편 거 팔러 왔어요. 그러면 그 남편한테 확인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세상에 자기 마누라 이외에는 믿을 사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양쪽 가로 4번에 대리행위로 인정될 만한 법률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리행위로 인정될 만한 법률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줄 맨 뒤에 줄칩니다. 대리행위로 인정할 만한 법률행위가 없다면 비록 상대방의 신뢰가 있어도 126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 사례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했다. 그 얘기야. 거기까지 줄쳐놓는데 이게 뭐냐면 갑이 얘한테 기본 대리권을 주니까 이 친구가 가서 저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지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지가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팔아먹었다고. 그럼 그 사람은 대리행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리행위 안 했죠? 안 하고 지가 처분 권리자로 처분행위 했잖아요. 그럼 뭐가 빠진 거야? 2번이 빠졌잖아. 그럼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그냥 넘어갑니다. 적용 범위 그래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이죠. 예, 그 다음에 125조, 129조의 표현대리도 권한을 넘게 되면 126조로 넘어와야 되죠. 됐습니까? 입증까지 다 했네요. 그 다음에 129조의 표현대리입니다. 129조의 표현대리는 정말 할 게 없어요. 자, 이 129조의 표현대리는 갑이 있고 상대방 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을도 있는데
갑이 을에게 줬던 대리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리권이 없어졌죠. 그럼 더 이상 대리인이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평상시에 거래하던 거래처에 가서 계속해서 대리행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상대방은 선이면서 무가 실릴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 법정 대리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19살이 됐는데 엄마 아버지가 아들 대신해서 계속 대리행위 해준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머니들. 에? 많죠. 그래요. 아들 군대 가면은 성인이야 아니야? 성인이야. 근데 아들이 군대에서 조금 억울한 일이 있으면 엄마 뛰어가 안 뛰어가? 성인인데 전화해서 난리 나죠? 예. 그게 그거 지금 엄마 아버지들이. 근데 대한민국 현실이 19살이 뭘 해? 그렇지 않습니까? 19세의 성년이야 대한민국은요. 근데 19살이 뭐 하냐고. 실제로 25살, 26살 거기다가 또 아들 같으면 군대 갔다 와서 대학 마칠 때까지 27까지는 엄마 아버지가 보살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지 현실적으로. 법정 대리예요 법정 대리. 애가 20살이 넘었는데도 엄마 아버지가 계속 대신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엔 군대에 현역이 온 게 아니라 학부형이래잖아. 그렇죠? 애 뭐 조금 이상해갖고 목소리만 이상하면 바로 중대장 난리 난대죠. 제가 얘기 들은 바로는요. 그 제대에 얼마 안 된 중대장이 이제 마지막 저 서울 쪽으로 와가지고 머리 좀 기르고 이제 중대장하고 있는데 이등병 엄마가 와그 머리채 잡고 흔들었대잖아요. 이등병의 분위기가 공포스러워서 근무하기 힘들어 그랬더니 그냥 막 PX 그저 뭡니까 면회실을 중대장 머리 붙들고 끌고 다녔대잖아요. 예. 그런데요 요즘에 다 컸는데 그래. 근데 법정 대리도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계속해서 엄마 아버지가 대리행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주로 이제 임의 대리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가 회사 수금 사원이었다고. 그래서 열심히 한 10년 일했는데 최근에 애가 손버릇이 안 좋아져 갖고 수금한 돈 가지고 자꾸만 노름을 해요. 도박을 해. 근데 또 기술은 좋은지 가끔 따서 잘 갚기는 해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애가 불량하죠. 불량하니까 얘를 해고해 버렸단 말이에요. 해고했으면 입금증, 세금 계산서, 사원증 같은 거 싹 다 뺏어야 되는데 그걸 안 뺏은 상태에서 또 그랬으면 거래처에다 다 연락해서 얘 와도 이제 수급해 주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7, 8년 동안 거래했던 상대방 가갖고 수금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 병이 아니 벌써 한 달 됐어? 참 한 달 금방 오네. 그러면서 야 입금증하고 세금 계산서 빨리 끊어라 그러고 돈을 줬던 거죠. 근데 이미 대리권 소멸했죠. 소멸했는데 그 사원증도 안 뺐고 세금 계산서도 안 뺐었죠. 그 상대방은 믿을 수밖에 없죠. 갑이 원인 제공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책임져야 되죠. 아시겠죠? 여기도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모두 다 적용하는 거야. 그럼 이거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갑이 입증하는 거야.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끝. 시험에 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복대리인이 했어도 성립한다가 복대리인은 129조, 126조, 125조 다 성립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낼 게 좀 있었죠? 뭐요? 임의대리에만 적용한다. 그 다음에 그거 콘도 회사 판례 낼 거 있죠? 그리고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던 자의 행위로만 성립한다. 여기 세 가지요. 세 가지. 근데 여기는 낼 게 이거는 여기하고 저기서 내지. 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로 복대리인의 행위로 성립한다라고 하는 게 주로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지. 여기서만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아까도 얘기했어요, 제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그쪽에서 내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으니까 이게 일종의 무권 대리, 표현 대리가 된 거고 여기는 있던 대리권이 소멸했으니까 무권 대리, 표현 대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얘는 대리권이 있었던 자야, 없었던 자야? 처음부터 없었던 자고 여기는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다 적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법정 대리만 적용하지 임의 대리는 적용할 게 없죠. 요런 게 여기 특징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특징적인 게 있는데 쟤는 특징이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129조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요건해 봅니다.
과거에 존재하던 대리권이 대리행위 시에 소멸했어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거는 다 줄쳐 놓으셔야 됩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 사이에 법률 행위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선임해서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 사이에 대리행위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는데 과실이 없다면 제129조에 의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소멸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어야 되고 그 범위가 초과하게 되면 126조로 넘어간다. 이게 앞에서 충분히 봤던 거야. 이건 줄칠 거 아니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죠. 그럼 한 페이지 넘겨서 296페이지에 있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유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될까? 본인이 입증해야지. 왜? 표현 대리는 누구만 보호한다 그랬어요?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니까 126조는 또 낼 게, 요것도 또 낼 게 있잖아요. 판례가 요거만 좀 달리 보고 있죠 또. 예. 적용 범위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모두 다 적용한다. 그리고 그 밑에 건 언제 별표 쳐놨어요? 아까? 한 기억은 나요?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보자고요. 문제. 거기 지금 3번에 법정 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 있죠?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만 임의 대리가 적용이 되고, 그죠?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있죠, 법정 대리도. 그 다음에 4번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있다죠.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에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는 건 딱 하나라 그랬어요. 네, 딱 하나.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리까지 다 끝났고 다음 페이지가 뭐죠? 이제 무효 취소죠. 자, 무효 취소하기 전에 우리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네, 프린트 대리 2 오늘 받으셨죠? 오늘 5개인가 나왔죠? 네. 대리 2 오늘 펼쳐보시고요. 요거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